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원자력과 수력, 양수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회사죠.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수원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죠. 바로 수조원대에 이르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의 단독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건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강원도민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대 발전 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은 뭐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은 강원도하고는 저희가 수력이나 양수발전소 그리고 여러 가지 신에너지,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강원도와 같은 협업 분야가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이런 그 새로운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수원은 한강수력본부를 축으로 해서 더 큰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산업 토대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얼핏 좀 들었는데, 자 일단 좀 원전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벽두부터 이집트 엘다바의 그 원전 사업에 대한 큰 프로젝트인데 한수원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어요. 한 보도를 보니까 대박을 터뜨렸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좀 이럴까요? 저희 스스로는 한 중박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17년에 러시아의 로사톰이 1, 2, 3, 4호기 1200메가와트급 4개의 발전소에 대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주를 해놓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짓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사막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거는 이제 한국의 한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한번 테스트 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여러 가지 저희들 노력을 보여줬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보여주고, 또 이집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집트가 발주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또 이집트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집트에 날아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갔다 와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2번이나 격리를 당했었고요. 이런저런 사연은 많고요. 하여튼 의지를 보여서 성과가 났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그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뭐 이제 격리되고 이런 거 말고도 좀 여러 공을 좀 들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한수원이라는 회사는 이제 원전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이런데 다 관여를 하는 회사인데 남이 다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말고 웨스팅하우스나 프라마톤이나 모든 원자력 회사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원세트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분야든지 잡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최근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 원전은 신규 원전대로 추진을 하되, 이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사이에 우리 원전 생태계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거기에 걸린 게 이제 엘다바 프로젝트였고요. 엘다바 프로젝트는 러시아하고도 밀당이 있었지만 제일 큰 난관은 이집트의 발주청에서 아니 러시아한테 자기들이 이제 맡긴 건데 왜 한국이 끼어드느냐, 오히려 이집트 회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태클 아닌 태클이 거기에 들어왔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실무회의도 많이 했어요. 한 120회 이상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직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서 러시아가 인정하고 또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이집트의 시공사라든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생태계, 이거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발주청 MPP도 저희가 공을 들이는 모습, 그다음에 자기들의 생태계를 살려주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로컬 컨텐츠를 채우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단독 협상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격리 기간 동안에도 그냥 쉬신 건 아니셨죠? 저희는 계속 이제 비대면 보고를 받고 화상 회의로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명 이제 K 원전이 가진 이제 경쟁력이 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해외에서 K 원전을 선택하게 되는 만드는 이제 비결이 뭘까요? 저희는 1971년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이래 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어떤 형태로든 계속 건설을 해온 유일한 나라고 예. 유일한 회사입니다. 한수원이. 그런 이제 노하우와 역량이 쌓여 있고요. 근데 바라카에서 저희가 보여준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거기에 그 설계 인증서 DC라고 합니다. 그걸 받은 유일한 사업자, 해외 사업자고요. 동시에 저희가 제시했던 일정 예산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대로 지킨 유일한 또 사업자입니다. 저희 말고는 서방 세계에서는 프랑스, 그 다음에 또 미국 이 두 개 나라에 각각 웨스팅하우스에 있고 또 하나 이제 프랑스의 프라마토라는 회사하고 이제 EDF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공기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거를 전 세계의 사업자들이 다 봤습니다. 발주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제시를 하면 상대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저희의 경쟁력이고요. 또 저희는 이 어디에 가든지 그 나라의 현재 로컬 컨텐츠를 채워주고 또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저희의 K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른 데는 예산도 많이 늘고 공기도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신뢰를 좀 보이는 건데 손해 보고 한 건 아니시죠? 아,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자, 엘다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협상 그리고 사업 추진과 좀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바로 발주가 시작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1호기가 2028년까지 완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이제 1, 2, 3, 4, 5기 계속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원자력 생태계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한테 최소한 한 6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일거리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이게 원자력 주기기라고 하는 핵심 기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네. 이제 로사톰에서 공급을 하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체코, 폴란드에서 전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통으로 턴키 베이스로 수주를 하면 또 그런 간극이 메꿔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 여세를 몰아서 또 해외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 것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체코하고 네. 이제 폴란드가 있는데요. 체코는 저희가 한 4년간 계속 공을 많이 들여서 현지에서는 저희 KHNP 한수원의 영문 이름인데요. 저희를 네. 지지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고요. 아예 그 신규 예정 부지인 두코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한국의 KHNP를 선택해야 된다고 막 플랜카드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안보 평가서를 작년에 제출을 했고 예. 그게 이제 1월 말까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상반기 안에 입찰 안내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한 기를 먼저 시작하는 프로젝트고요. 폴란드는 6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체코에 이어서 진행 진도가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것들 2개 프로젝트 이외에는 또 중수로 다른 노형이 있는데 캐나다가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중수로의 설비 개선 사업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엘다바처럼 저희가 네. 또 수주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준비 안 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이거 엘다바 수주하면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원전의 해외 진출이 좀 지장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솔직히 실제 이제 협상을 하러 다니는 네네.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발주처 또는 발주 국가의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 에너지 소비자들한테 전력 요금을 낮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데 완전히 올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기간이죠. 그다음에 전체 예산, 이 예산이 필요 없이 크게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패키지 지원이라는 건데 네. 이 안에는 자금 지원, 그다음에 다른 산업과 관련돼 있는 추가 지원, 그다음에 뭐 UAE 같은 경우에는 또 군사 지원이 들어가 있었죠. 네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질문은 뭐 예의를 차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도 언론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체코에 갔을 때도 그렇고 폴란드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없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많이 합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왜 바깥에 나와서 수출하냐, 이 질문은 받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언론 얘기고요. 네. 발주처나 정부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사실 뭐 돈 주는 데에서는 그런 정책,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이 드리마일 사건 이래 국내에서 80년대부터 원전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네. 다 공표를 했고 저희는 8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우리가 미국이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을 거니까 탈원전이니까 미국한테 기술을 배우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좀 해외 진출에 좀 많은 힘을 쏟고 계신 것도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저희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요. 팀 코리아라고 하는 네. 설계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개의 한국 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이 연합체의 상당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채워놓고 있고 그걸 우리 생태계라고 부르는데 네. 이 수출로 해서 새로운 일감을 계속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 원전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국내는 국내로 치더라도 늘 끊임없이 해외에서 새로운 승전고를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갖고 있는 기술력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일자리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했었군요. 자, 이때 한수원에서도 뭐 원전도 있지만 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미래 에너지를 육성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한수원이 종합에너지 업체로 나가야 된다. 원자력의 비중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미래 원자력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이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신에너지로서의 수소, 그 밖에 양수, 수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미래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됩니다. 네. 탄소 중립 시대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모든 에너지 소비자 국민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에 영향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 한 가지보다는 이 에너지 소비자들로서의 주권자인 국민들도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또 앞으로는 이 해외 수출할 때도 이 깨끗한 에너지를 썼는지,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떤 그 마케팅 엣지가 되고 어떤 통상 규제, 무역 규제에 큰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쪽으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그 강원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데 강원도 내 이제 지자체들하고도 협력을 좀 강화하고 나섰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한강 수계, 북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양양에도 이제 양수발전소가 있고요. 홍천에도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네. 삼척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추진을 하는데 네. 그냥 연료전지 발전소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예 생산부터 유통, 충전 여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거기에 스마트팜이나 휴양시설까지 연계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양양 네. 이쪽에 뭐 영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바람의 질이 좋습니다. 그쪽에는 또 육상 풍력을 이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수소를 또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소는 그 밖에도 뭐 고성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춘천 이쪽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를 저희가 할 때는 또 LNG가 이제 초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주민들한테 LNG 배관망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삼척 같은 경우는 수소를 또 열심히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수소까지 들어오면은 뭐 거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또 변모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조금 어려운 질문도 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제 수력 발전으로 이제 댐을 지어졌던 도암댐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강릉 도암댐 주민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 하류 수질 오염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결 방안이 좀 제가 있으실까요? 여기 사장으로 와서 3년 반을 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고 시범 사업, 정화 사업 다 겪어봤습니다. 결국 지금 사회 갈등 조정위원회에서 네. 강릉시한테 도암댐 발전 재개를 하는 그 공론화에 대해서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릉시에서 공론화에 곧 붙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정말 이 수질이 개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현저수지에서도 네. 5급수를 1급수로 만들었고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는 의암호에서도 네. 역시 4, 5급수를 1급수로 만든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장현저수지에 지난번에 그 수질 확인할 땐 저하고 강릉시장님하고 갔었는데요. 현장에서 뜬 저수지물을 직접 먹었습니다. 먹어봤는데 네.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지금 2급수로 유지를 하고 있고 비가 오는 또 장마가 지는 시기에도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된 공사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나빠져도 제올라이트를 통해서 1급수로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도암댐 발전 재개를 위해서 강릉 주민분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또 주민들을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올라이트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광석이잖아요. 천연 광석 물질. 예, 근데 이제 화학약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태풍이나 이렇게 강하게 소용돌이 치면은 이 잡았던 오염 물질들을 다시 좀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안정성도 좀 보장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네. 이걸 한 손 혼자 이제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네, 받을 만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요 관련된 교수님들이 저희가 이제 의암호에 그걸 뿌리기 전에 네, 환경부에 이제 원주 환경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고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제올라이트를 뿌린 바가 있고요. 이거는 그 횡성의 반곡저수지, 네, 그다음에 의암호, 그다음에 장현저수지 이 세 군데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수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환경부에 확인을 해도 다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정선도 그렇고 저 주민들이 좀 많이 반발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설득 과정도 좀 필요할 것 예. 같아 보이네요. 네, 친환경 에너지 고장인 강원도 그리고 이곳의 중심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한국 수력 원자력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